디지털성 범죄 처벌 수위가 높기에 전략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성범죄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디지털성 범죄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디지털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N번방 사태로 알려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 범죄가 메타버스 공간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성착취물은 주로 웹하드로 유통되었으나 현재는 주로 SNS가 그 유통 경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N번방 사태로 SNS를 통한 유통 경로가 드러나자 범죄 조직들은 메타버스를 다음 성착취물 유통 경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번방 사태 이후 디지털성 범죄 규제 및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여전히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수많은 종류의 초소형 카메라도 등장하였고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초소형 카메라는 불법 촬영과 같은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손쉽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의 발달로 성범죄도 다양한 모습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강제추행, 강간치상 등 실제 신체 접촉을 통해 이뤄지는 성범죄가 아니기에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뜻에 반하여 성적인 목적을 위하여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안겨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성범죄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디지털성 범죄에는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제작 또는 유포, 공유, 광고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영상은 사안에 따라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소한 행위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에 성착취물이나 몰카 영상이 한번 업로드되면 순식간에 퍼지는 것은 물론 영구 삭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피해자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불법 촬영은 가까운 지인이나 연인 관계에서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렇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텐데요.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소지하기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 범죄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순간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강압적으로 촬영된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면 벌금형 없이 최소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소지, 광고, 유통, 알선 등을 하였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전이 오고 가지 않았더라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였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 외에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수위 높은 언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본 죄는 온라인 공간이 아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발생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심코 저지른 행위로 인해 디지털성 범죄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도 취업 제한, 출국 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보안 처분까지 내려지면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복귀하기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인, 직장 동료, 그리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혐의를 받게 된 사실만 알려지더라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이전과 같은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겠으나
이미 디지털성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다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법적 지식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증거자료가 명확히 남게 되어 혐의가 인정될 부분이 있음에도 부정한다면 더 가중된 디지털성 범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어 자신의 혐의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지털성 범죄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24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성 범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AL로 연락해 주셔서 최선의 대응 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홀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